3년 전 개관한 작은 영화관 하동영화관이 잠정 중단됩니다. 하동군과 위탁업체와의 의견 차이 때문인데 언제 운영이 재개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이후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진주시.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교류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닮은 꼴 도시 태국 치앙마이와의 교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개장도 못한 남해군 해양낚시공원이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면과 고현면 사이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모처럼 진주에서 입체 조형 전시회가 열립니다. 연말을 장식할 회화전과 음악회까지 다양한 지역 문화가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이 진주에서 열립니다. 형평정신과 여성 인권, 여기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까지 김미경 젠더폭력 예방 경남포럼 대표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의 작은 영화관이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관람객 수는 적지만 지역의 문화시설로 사랑을 받아왔던 하동영화관.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큰 가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3년 전 문을 연 하동영화관. 하동군이 67억 원을 들여 설립한 152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입니다. 운영은 민간업체가 맡지만 관람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온 지 2년 안 돼가지고 여기 생기고 나서 왔었거든요. 근데 왔을 때부터 여기가 좀 저렴하고 해서 계속 이용을 오히려 이쪽에서 더 했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막 밖으로 나가서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여튼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하지만 영화관 측은 10월 말 하동군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3년의 계약 기간 종료까지 3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어떠한 예고도 받지 못한 업체는 매점에서 판매할 재료까지 대량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남겨두고 11월 말에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3주도 안 남았나? 그때 이제 갑자기 얘기를 들었고요. 갑자기 통보 받았는데 한 달만 더 연장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달라 본사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한 달만 더 연장을 하기로 했죠. 하동군은 영화관 관련 민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추가 고용을 운영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통보는 일방적 해지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한테 휴관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정비를 통해서 더 이제 국민에게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또 국민들께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동군은 공고를 내고 새 운영업체를 찾는 중이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작은 영화관이다 보니 조건이 맞는 입찰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동영화관은 하루 평균 10명의 관람객도 채우기 힘든 상황. 기존 운영사는 관람객이 많지 않은 만큼 하동군이 원하는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도 지금 복지 혜택을 이제 놓치는 거고. 그래서 좋게 잘 해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만 하나 놔줬어도 서로 다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지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작은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 매월 한 차례 열리던 시각청각장애인 특별 상영도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저희도 통보받았던 거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일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지만 장애인분들께서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동편에서 이제 불편함도 있고요. 28일 현재 입찰 인사를 밝힌 업체는 한 곳. 예정대로라면 12월 1일 업체의 제안 설명에 이어 계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위탁사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역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해왔던 작은 영화관. 사전에 어떤 공지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주민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본격적인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와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슷한 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까지 교류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간, 환한 빛을 내뿜는 등이 무리를 수놓습니다. 바나나 잎으로 연꽃 모양 배를 만든 뒤 불을 밝혀 물에 띄워보내는 태국 전통 축제 러이끄라통입니다. 해마다 태국 음력으로 12월 보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데 치앙마이 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닮은 꼴 축제인 남강 유등 축제를 여는 진주시에선 이번 러이끄라통 축제 기간 동안 치앙마이를 찾았습니다. 태국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치앙마이에서만 열리는 풍등 행사인 입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축제를 몸소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치앙마이시와 우리 진주시는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데요. 우선은 이 치앙마이도 태국 내에서 오래된 역사 도시고 문화 도시로서 진주무용협회 무용단도 러이끄라통 축제 개막식에서 조선시대 궁중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남강 유등축제 때 치앙마이 관계자들이 진주로 와서 공연을 펼친 것처럼 이번엔 진주시 문화예술인들이 러이끄라통 기간에 맞춰 치앙마이를 방문하고 또 전통문화 전파에 나선 겁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이 전통 무용을 특히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궁중무용을 알리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치앙마이하고 진주시하고 같이 이 문화 교류, 예술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주와 태국 치앙마이는 오랜 전통의 등축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두 도시가 문화와 예술 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ขององค์การยูเนสโกสาขาหัตถกรรมและศิลปะพื้นบ้านโดยได้เล็งเห็นถึงความสำคัญใน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เมืองและการพัฒนาศักยภาพของคนในพื้นที่จากการนำสิ่งที่มีคุณค่าของเมืองส่งต่อสาธารณชน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진주시. 닮은 꼴 도시인 치앙마이를 시작으로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교류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개장도 하지 못한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문제가 남해군 의회 군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두 번째 본회의. 지난 첫 번째 본회의에서 상정된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 조례안,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남해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과 군정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여동찬 남해군 의원은 서면과 고현면 사이에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을 지적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로 이어질 국도 77호선은 현재 고현면을 지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노선 조정 계획에 따르면 서면에서 서상, 남해읍을 잇는 지방도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고 기존의 노선은 지방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 의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개발이 필수 요소인 도로망 개선이 또다시 미루어지고 장시 방치될 수 있다는 현 상황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 사태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다 소상히 밝혀 고현면에 조성된 남해군 해양낚시공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인근 어촌계에 공원을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어촌계에서 위탁을 거부하면서 준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현옥 남해군 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개장 지연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업성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위탁 예정 단체인 과라, 어촌 하정계의 사업 역량에 대한 행정의 사전 평가가 부족했고 조성된 해양낚시공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성 평가 또한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해군은 현재 상황에 대해 반성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경남도로부터 사업 논의가 시작될 때 가라만이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경남도가 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해 다른 후보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관광지로서의 매우 불리한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음이 내부적으로 인지되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남도의 제안에 따라 사실상 다른 대안 후보지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남해군의회. 다시 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간 군의회는 다음 달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안 지역 영호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정기회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28일 카이 항공기 개발센터에서 열린 제23차 정기회에는 9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기회는 내년도 공동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남해안 남중권의 미래 비전을 시군이 구상하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발전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이순신 호국 순례길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는 경남의 사천시와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4개 지자체, 전남의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사천시는 28일 사천공항에서 항공우주박물관까지 4.3km에 해당하는 1구간과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서 삼천포항 방파제까지 3km의 2구간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개 시범 구간은 대표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구간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6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사천시를 비롯한 전국 10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진주주민대회가 28일 진주시에 제출했던 주민 요구안과 관련해 진주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주주민대회는 지난 9월 진주시의 주민 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2달이 지나서야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이 왔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 요구안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진주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주민 요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재수 진주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진주시민 5,893명이 제출한 7,285개 주민요구안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 사태에 대해 진주시장이 직접 해명하고 서각과 조형물 같은 입체조형 전시를 지역에서 만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진주에서 입체조형 작가 7명이 함께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회화전과 진주시립 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 소식도 들립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풍경소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서각 한 점. 글자품과 아치 모양 배경이 종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래엔 실제 풍경 하나가 흔들리는 중입니다. 춤을 새긴 작품은 춤사위를 펼치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 주위로 풍류 락자를 여러 새겨 신명나는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오칠, 나전칠기를 활용한 생활공예품과 수혜로 꾸민 양산, 도자기 등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각 작품 있는 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에 좀 갈망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입시 작가들 우리 서로 모여서 이제 다 분야는 틀리지만은 그 입시 작가들이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
7명의 입체 조형 작가들이 함께 마련한 제1회 구아트 조형회 창립 전 진주시청 갤러리 진심 1949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 군데군데 보이는 죽방염들이 남의 힘을 짐작케 합니다. 바위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는 무언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핑크뮬리 정원에 홀로 앉은 여인과 어둠이 내려앉은 어촌 등 다양한 풍경들이 감각적으로 표현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미경 초대 개인전 보물섬 남해군 면민을 위하여는 남해 이동면 어울림 문화센터에서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이 제10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인혁 상임 지휘자와 소프라노 유성녀, 메조소프라노 이하경, 테너 이범주, 베이스 손혜수 등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최후의 교향곡 9번 합창이 선보여집니다. 공연은 오는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진주문화원과 사천문화원, 산청문화원이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는 오늘 30일까지 경상공립대 100주년 기념관과 진주학생체육관에서 열리며 진주문화원에서 총 56점, 사천문화원에서 37점, 산청문화원에서 22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편 진주와 사천, 산청문화원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교류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하반기 안전점검을 위해 임시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 기간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입니다. 점검 기간에는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각종 소모품을 종합 점검하게 됩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 군수는 이날 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1023호선의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지도 승격과 1084호선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 변경 승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도 24호선 함양 교산 병목 지점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젠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요즘 형평운동과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공개 포럼이 진주에서 열립니다. 김미경 젠더폭력 예방 경남포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 진주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인 이 형평운동, 여성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100년 전 이곳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백정이라는 신분적 차별에 맞섰던 신분해방운동입니다. 동시에 인권운동이기도 한데요. 형평운동이 신분에 대한 차별 철폐뿐 아니라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교육의 기회조차 없었던 백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였고 형평사 내에 형평여성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결성해서 성차별과 신분차별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형평운동의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했던 여성의 권익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100년 전 형평정신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사람은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평등이라는 범시대적인 가치를 전문가 3분을 모셔서 발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네. 먼저 여성인권과 형평운동,
그리고 진주 지역의 위안부 피해자 현황과 문제 해결 활동, 그리고 진주 지역의 여성운동가 형평의 주제를 국립경상대 김명희 교수와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의 강문순 대표, 그리고 진주 여성의 전옥희 대표를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유토론을 통해서 오늘날 젠더와 계급, 장애, 인종등의 차별에 맞서는 실질적인 인권운동의 실현과 형평운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토론과 논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면 더 좋은 포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행사 언제 어디서 열리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형평운동과 여성포럼은 형평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젠더폭력 예방 경남 포럼이 주최하고 진주 성폭력 상담소가 협력해서 진행합니다. 11월 30일 오후 7시에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에 앞서서 성평등에 대한 나의 인식을 체크해보는 활동 등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엔 이 성평등 관련 문제가 남성 혐오 또 여성 혐오로 번져서 젠더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가장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주 여성 사망 사건이나 여자가 머리가 짧다 이런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당한 편의점 여성 폭행 사건 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인 혐오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과 같이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시키는데요. 이러한 혐오의 기저에는 젠더, 인종, 계급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형평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100년이 지난 오늘날 형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덜하고 낮고 못함이 없이 저울처럼 평등한 형평을 실천하는 날들이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잘 진행이 돼서요. 지역 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기후온난화로 인해 외래 병해충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예찰과 방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아침 출근길에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영하 1도, 남해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세종은 오후에 약한 비나 눈이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4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불겠으니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